1승이 자연수다. 요게 자연수다. 얘가 자연수다. 라고 하시면 네모에 들어갈 게 뭘까요? 일단은 자연수 들어가면 되겠죠. 1, 2, 3, 4 이런 거 가능하죠. 그렇죠.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빼먹지 말아둔 것도 얼마든 가능해요? 0도 가능하겠죠. 2의 0승은 1이니까. 근데 뭐는 안 돼요? 음수는 안 되겠죠. 왜죠? 2의 마이너스 1승이 들어가면 얼마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는 무슨 수? 역수잖아요, 역수. 마이너스 역수, 그렇죠? 마이너스 역수니까 2분의 1이잖아요. 이거 자연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마이너스한테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알았고 또 생각하셔야 될 게 뭘까? 2의 2분의 1승 같은 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얘는 뭐가 돼요? 루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도 그 제가 어떠한 강의를 보니까 막 일반화해서 막 증명하고 막 이러시던데 저는 그거는 좀 별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배우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렵게 배우는 게 나쁜 건가? 본질적인 질문에 도달하는데 전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요. 뭐 96점쯤 맞고 모의고사 96점이냐 100점이냐 뭐 이런 애들은 안정 100을 위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렇게 공부하시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얘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의할 수 있네. 얘가 자연수래.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얘가 뭐 해야 돼요? 결국 0을 포함한 1, 2, 3, 4 이런 거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시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n이 뭘까요? 그럼 n은? n을 정의할 수 있어. 자, 다시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예요. 얘가 자연수예요. 얘가 자연수. 마이너스 빼고 할게요. 얘가 자연수. 그럼 뭐가 돼야 돼요? n분의 8이 뭐가 돼야 돼요? n분의 8이 자연수.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사실 정수긴 하죠. 그렇죠. 음수 아닌 정수. 자연수겠죠. 왜냐면 0은 안 되니까. 0은 안 되니까. 그럼 n이 뭐예요? 될 수 있는 게 얼마가 돼요? n은 1 될 거고요. 2 될 거고 4 될 거고 8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8은 이 숫자들을 8에 뭐라 그래요? 약수라고 하죠. 뭔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 담고 있긴 한데요. 약수와 배수에 관한 의미예요. 약수와 배수. 이 뭐 지금 다 하면은 시간이 좀 길 텐데 어쨌든 약수와 배수에 관한 논리는 나머지에 관한 논리와도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유클리드 형이 이제 세상의 모든 정수는 수학상에서 배워야 돼요. 사실 수학상에서 배운 건데 이걸 이렇게 안 배웠을 수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세상의 모든 정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A를 B로 나누면 몫은 Q고 나머지는 R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맞습니까? 나머지 정리는 이거 없이 즉 나누는 과정 없이 나머지를 구해낼 수 있음이 나머지 정리예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보통 여길 날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어떠한 식을 x-1로 나누면 몫은 얼마가 있는데 나머지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그쵸? 나머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1을 대입해갖고 이쪽을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구해요.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나누지 않고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예요, 사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 구조에서 바라보시면 되게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얘를 살리고 뭐 할 거야? 얘를 킬할 거니까. 뭔지 알겠나요? 그 다음에 나누어 떨어지는 거를 뭐라고 하죠? 이거를 이렇게 쓰여있으면 BQ를 A에 뭐라 그래요? 인수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다. 다 뭐예요? 소수인 인수이기 때문에 소인수라고 부른 것 뿐이에요. 뭔지 알겠습니까?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4와 3은 12에 뭐가 돼요? 약수라고 하고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약수인 거고요. 이쪽은 뭐라고 하겠어요? 배수라고 하겠죠. 약배수도 전부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약수와 배수에 대한 표현법이기도 한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B를 뭐 자유자재로 나누시면 돼요. 뭐 Q는 B분의 A야. 그렇죠? 얘가 자연수가 돼요. 그럼 얘가 자연수가 돼요. 그럼 B가 뭐가 돼요? 약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약배수 원리에 따라서. 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도 정의하실 수 있고 사실은 최근의 모의고사가 아니죠. 뭐 모든 모의고사들에서 무지하게 잘 묻는 방식이긴 해요. n이 뭡니까? 라고 빨리 정의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100, 이게 8이니까 쉽지. 예를 들면 100분의 n이야. n은 뭡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요. 100에 약수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 몇 개가 돼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것도 알아야 돼. 그렇죠? 3 곱하기 3, 9개가 된다. 이런 것도 빨리 빼놔야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푼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몰라. 약수의 개수는 나중에 합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결합되면 어려운 거니까
지금 핵심적으로 배우려는 건 바로 뭐더라? 소위 자연수대기라고 부르는 거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고 다시 자, 죄송해요. 이에 마이너스 n분의 8이 자연수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빠르게. 그렇죠? 오케이? 여기 마이너스 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무슨 수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이게 마이너스인 정수가 됐어요. 마이너스의 정수가 됐어. 그럼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이 전체 수가? 2의 마이너스 정수야. 음의 정수. 다시 2의 여기가 음의 정수야. 음의 정수. 그러면 전체 수가 무슨 수가 돼? 유리수가 돼요. 잘 모르겠어요? 왜 마이너스는 뭐니까? 분수가 역수가 된다고 했죠. 역수. 마이너스는 역수. 알겠습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역수. 알겠습니까? 마이너스는 역수기 때문에 역수를 쳐놨으니까 일단은 뭐가 되겠어요? 유리수 분수 형태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2의 영승이 얼마야? 1이고요. 2의 자연수야. 자연수야. 그럼 뭐가 돼요? 전체가? 자연수가 된다 생각하실 수 있고 2의 유리수야. 여기 유리수가 들어와. 그럼 뭐가 돼요? 루트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정리해내셨으면 좋겠고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거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총 4개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작년 가지울고도 그렇고 당연히 수학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그렇고 여러분의 함정을 완전히 파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골로 보내는 거 되게 쉬운 일이야. 오케이? 자, 4에 n분의 8 이런 거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자, n은 얼마가 되죠? 1 되고 2 되고 4 되고 8 됩니다. 이게 자연수, 이게 자연수다. 이게 자연수다라고 한다는. 그렇죠? 이러면 틀리죠. 왜죠? 자, 4는 2의 또 제곱이죠. 4의 몇 승도 가능해? 2분의 1승도 가능해요. 뭔지 알겠습니까? 2분의 1승도 가능하니까 4의 2분의 1승 얘가 얼마가 돼? 2의 제곱이잖아. 루트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얼마일 수도 있어? 16. 여기서 함정을 팔 수 있죠. 알겠습니까? 이게 함정이라고 말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함정입니까? 사실 아니죠. 개념적 허점을 파고든 거죠. 얘를 정확히 푸시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얘를 더 정확하게 풀렸으면 2의 제곱에 n분의 8승을 찍으시고요. 맞죠? 2의 n분의 16승을 만든 다음에 푸셨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푸셨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문제 허점에 찔리지 않을 방법이 있으면 그게 함정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없어요. 분모가 0인 건 불가능하죠. 자, 0으로 나눌 수 없다가 수학의 대수학의 절대 진리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밑에가 분모가 주어질 때랑 분자가 주어질 때 다를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도 얼마든지 줄 수 있죠. 이게 n승인데 n은 10 이하의 자연수야. 그럼 뭐야? 10 이하의 정수라고 칩시다.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2 되고 4 되고 6 되고 8 되고 10 되네? 이러면 뭐야? 개 털리는 거지. 이해돼요? 왜죠? 마이너스도 된다고요. 그렇죠? 자, 다시요. 아니지, n이 정수면 안 되지. 마이너스가 되면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면 음수가 되잖아. 유리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되네. 그럼 대신 뭐가 돼요? 0이 되죠. 모든 수의 영수는 얼마니까? 모든 수의 영수는 얼마니까? 1이니까. 알겠습니까? 여기다 4나 아니면 8이 주어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8도. 이게 3승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얼마든지 털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거는 제가 당연히 펀치라인 따위 펀치라인에도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실전 문제 풀러 가실 때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잠시만요. 네, 제가 제 교재 기출의 아이디어에서도 이게 모두 자연수대기 2007년 4월 나영 그다음에 얘가 자연수대기 2018년 11월 얘가 자연수대기 2018년 4월 얘가 자연수가 되기 이게 유행이에요. 얘가 자연수대기가 있고 이제 이런 문제가 허점을 노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2022년 6월인데 재작년이네 벌써. 어머 너무 오래됐구만. 재작년 6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실제로 꽤 어려워요. 그다음에 네, 뭐 이것도 좀 쉽지 않고요. 자연수대기. 이것도 보이시죠?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기. 이런 식의 문제들이 사실 약간 유행처럼 나와요. 특히 이 문제. 특히 이 문제가 진짜 좋거든요. 죄송해요. 수능이야. 왜 좋은가 했더니 수능 13번이구만. 오케이. 여러분 아직 감이 없겠지만 13번은 15번까지가 객관식 마지막이에요. 15번까지가 객관식 마지막이고 14, 15 객관식 두 문제, 주관식 두 문제, 그다음에 선택 두 문제 6개를 틀리면 84점이 76점이 되고요. 미안합니다. 76점이면 2등급이에요. 통합 등급 2등급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수학 꽤 한다. 가 돼요. 수능에서 그렇게 맞으시면. 이 정도까지만 맞추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준비된 아이들이 시간 내에 맞출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 맞췄다고 절대로 이렇게 안정하시면 안 됩니다. 제 작년 수강생 진모의고사로 맨날 1%, 2% 찍다가 아이고 수능에서 된통 당했어요. 어떡하겠어. 연습의 부족인데. 어쨌든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아이인데 어쨌든 잘 됐지만 결국은 입시에 성공했기 때문에 여튼 이거 뭐 잠깐만 볼까요? 그냥 속이 차워 볼게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학 1부터는 이게 최근에 유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유행이 그냥 지나가는 유행은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수능 문제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자연수대기, 정수대기는 생각보다 허점을 찌르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몇 년간 계속해서 출제되고 아니 유행이라고 말하면 2021, 20만 나와야 되는데 봐봐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든 나와? 2007년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님들 태어날 때쯤 저는 2002년에 대학을 갔는데 안 되겠어. 어쨌든 그러니까 되게 옛날부터 그냥 계속 잘 나오는 주제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개 털릴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이런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보셔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농담 아니고 욕심이 있으면 제 책을 사서 풀어주시면 제가 빨리 은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책 빨리 팔아갖고 빨리 은퇴하고 싶거든요. 친척분의 사촌 형제네요. 사촌 형의 아들이 고3인데 입시에 실패해갖고 대치동 가서 재수하고 있대요. 사촌 형이 의사예요. 좋겠다 그 집안은. 저는 근데 저도 그 정도 했었는데 저는 돈 벌기를 포기한 인생이어갖고 조용히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제가 이제 학원을 하고 이런 거를 최근에 거의 못 보고 사니까 듣더니 책 썼다면서요. 네. 아들 갖다 주게 책을 좀 줘봐라 이랬더라고. 어디 대놓기 부끄러운데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파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어쨌든 에휴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책을 팔아서 부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일절 없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책을 출판한 이유는 되게 정성들여 쓰거든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우리 별로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들도 많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재본돼서 되니까 이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실은 제가 고르고 고른 문제의 나열들이에요. 그 쌤 같은 거든 무슨 문제 보시면 너무 문제도 많고 구형도 많은데 그 중에서 무엇을 익혀야 할까? 무엇을 알아야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혹은 내신에서 해법이 될까? 이런 거를 고르고 고른 거예요, 사실. 약간 이거 풀 때에도 이제 아까 같은 것들이 도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푸는 건데. 자, M의 12의 n제곱근이에요. 지금 뭐냐면 A n제곱근이 떴죠. 그러면 사실 숨도 안 쉬고 뭘 쓰셔야 돼요? M의 12승에 되게 쓰셔야 돼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실전적이라고 하면 그냥 M의 12의 n제곱근은 M의 12의 뭐야? M분의 그냥 바로 쳐내기 시작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고민해서 꺼내면은 이미 그 문제는 못 풀거든요. 보자마자 번역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앞에부터 비슷한 문제 연습한 거고 M의 M의 n분의 12승이고요. 얘가 뭐야? 정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정수가 되는 상황을 무척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까? 얘가 정수가 되도록 존재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고 할 때 이걸 구하래요. 자, 시그마가 떴네요. 방학 때 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시그마가 뜨면 일단 뭐 하셔야 돼요? 공식이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나열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해결하는 F이라는 건 뭡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F라는 건 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F는 뭐야? F가 뭐니?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넣어서 읽으면 돼요. F는 뭐야? 2의 12의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2 이상의 자연수의 개수구나. 그럼 2의
12의 n제곱근이니까 여기 2잖아요. 그쵸? 사실 그 2의 n제곱근 n분의 11승을 얘를 뭘 만드는? 정수를 만드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예요. 몇 개예요? 그쵸? 이게 10이니까 다행이라니까. 이게 72만 돼도 뭐야? 그 약배수라는 걸 딱 떠올려 갖고 다 바로 약수 계산 문제로 전환시키고 또 넘어가야 돼. 그치? 1, 2, 3, 4, 60이죠. 그것도 사실 배우시다 보면 또 약배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다 기출이 아이디어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출제할 수 있다는 걸 뜻해요, 수학원을 배우시면. 왜냐면 로그에 나온 거거든. 로그에 나왔거든. 약수의 개수가 짝수라는 게 무슨 의미고 약수의 개수 홀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혹시? 제가 수업 때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약수의 개수 짝수가 뭐예요? 보통 일반 수들이 약수의 개수 다 짝수예요. 그래서 약수를 찾으실 때는 10의 약수 찾으시면 1, 2, 3, 4, 60을 찾으시면 사실 별로 안 좋아요. 되게 웃긴 말인데. 어떻게 찾으시는 거냐면 1하고 11을 찾으셔야 돼요. 왜요? 약수배수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약배수의 정의예요. 뭐와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곱해진 페어를 찾으시는 거야. 1하고 12, 그 다음에 얼마? 2하고 6, 그 다음 얼마? 3하고 4.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페어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약수의 개수는 보통 뭐여야 돼요? 짝수여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 홀수는 뭘까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5라고 할까요? 1하고 125. 36이라고 해요. 36. 36이라고 합시다. 1하고 36, 2하고 8, 3하고 12, 4하고 9. 이렇게 돼요. 맞죠? 왜요? 6하고 6이 걸리니까요. 뭔지 아세요? 알겠어요? 똑같은 거 두 번이 곱해지는 거 우리가 제곱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약수의 개수가 제곱수인 상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1에 이제 fn 달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걸로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를 번갈아가게 만들 수 있고 이것도 수능 문제인가? 그래요. 꺼졌어. 씨.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저희 뭐 우리 할머니가 그 자다가 야 이게 중요하니라라고 저한테 속삭여 준 게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묻고 있고 사실은 이런 문제에서 개념적 허점을 찌르는 방식으로 문제를 많이 출제해 왔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여기. 36의 모든 양의역수고 마이너스 1의 FAK인데요. 이거 마이너스 1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건데 2019년 수능이에요. 2020학년도 수능 문제 아닙니까? 그 평가원이 그런 걸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해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3도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어디서 당연히 함정이 나오겠어? 4일 때겠지.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다 피해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 왜 여기 딱 함정 파기 좋은 데야. 이런 걸 다 꿰고 있는 거지. 4에서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2의 제곱이니까 24승이 나오면서 얘는 24의 약수의 개수로 다시 세야 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다음에 5는 상관없고 6은요? 상관없겠죠. 7, 8, 9에서 또 다시 나오겠네요. 이해됩니까? 9도 제곱수니까. 이런 식의 상황을 다시 세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어쨌든 끝까지 답은 구하지 않고 이런 식의 것들을 묻는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인데 좀 어려운 문제를 푼 거예요. 막 되게 어렵진 않지만 좀 어려운 문제를 푼 건데 제가 계속 앞으로도 설명드리겠지만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는 내신에서 어려우면 좀 달라요. 내신에서 어려우면 좀 괴를 맞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트랙을 명지고가 2년 연속 이걸 냈는데 이쪽으로 달릴 때 이쪽으로 달릴 때 이런 거는 중학교 때 나오는 건데 이거는 약간 괴를 맞기 어려운 것 같아요. 중등수학을 내는 건 좀 반칙 아닌가? 샹. 솔직하게 좀 열받았거든요. 뭐라는 거야, 씨 이랬거든. 생각이 안 나면 현장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 막. 어쨌든 어렵다라는 건 사실은 이거 뭐예요? 기본기를 한 4개쯤 이어갖고 누가 얘를 끊기지 않고 정확하게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의미하긴 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넘어갑시다. 자, 여하간 쉬운 거야. 이 문제 풀었다가 좋아하지 말고 다시 말하자면 제가 지금 여기서도 이 문제에 해당 안 하지만 어디서 함정이 나올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다 말씀을 드렸다고. 아무도 안 적어 속이 상한 거야. 알겠니?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는 음수고요. 2분의 1은 루트가 뜰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뭘 뜰 조심하셔라? 이런 상황은 당연히 조심하셔야 할 거다.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회피하는 방법은 뭐가 있더라? 4의 n분의 8 같은 거 회피하시려면 그냥 아예 2의 제곱으로 바꿔놓으시면 어느 정도 회피할 수는 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문제의 차이부터 말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운 게 없지만 두 문제의 차이를 말하실 수 있어요. 1번과 2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괜찮아요. 정말 새침한 것. 빨리.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죠? 그렇죠. 1번은 미지수가 몇 개인 거예요? 2개죠. 식은 몇 개예요? 식은 2개입니다. 등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제가 사투리처럼 씩씩 그랬는데, 씩씩거린다고? 어쨌든 씩씩거리는데 등식 생각하시면 되고, 헷갈릴 수 있어요. A는 B는 C다. 이게 식 몇 개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뭔가 헷갈리면. 똑같아. 킬러급 문제든 모의고사 문제든 좀 어려우면 헷갈리면 뭐예요? 모호하게 개념이 모호한 거예요. 그거를 쓱 갑자기 딱 들이밀면 뭔가 묘하게 헷갈리게 계속 혼란스럽고 이럴 때가 있고 저도 그래요. 예, 강의를 10몇 년 차에 똑같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분명히 어려워해요. 근데 어려울 때마다 제 서문에 썼다 지운 말인데 제 책에 헷갈릴 때마다 이 개념적 불분명함을 한탄한다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 다시 봐야 돼요. 아, 이럴 때만 정의가 가능하지 뭐 이런 거 봐야 된다고. 비슷해요. 근데 식이 무엇입니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돼요. 식이 몇 개인가요? 2개인가 3개입니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2가지 의미의 3개라고 말해요.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 이렇게 쓰면 식이라고 말하나요? 식이라고 말 안 한단 말이야. 그쵸? 이해되죠? 뭘 식이라고 말해요? 이런 걸 식이라고 말해요. 무슨 식? 등식이라고 말해요. 이런 거 무슨 식이라고 말해요? 부등식이라고 말해요. 그쵸? 이해됩니까? 그러면 기호의 개수가 사실은 식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기호의 개수만 생각하시면 선생님 아니던데요. 제가 알고 보니까 A는 B고 B는 C인데 A는 C다가 도출되지 않습니까? 3단론법에 의하여. 그쵸? 하지만 식은 일종의 관계예요. 너는 너다. 너는 너와 같다. 너는 너보다 크다는 관계거든요. 자, 얘는 뭐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관계예요. 얘는 알 수 있는 관계죠. 얘는 뭐예요? 소위 말하는 3단론법으로 뭐야? 도출해낸 관계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인데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건 뭐예요? 새롭게 주어진 게 아니라 2가지 사실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거잖아요. 이걸 배우는 게 3단론법이었다니까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쓰시려면 식은 몇 개다고 생각하셔라? 2개다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미지수 2개, 식 2개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x가 얼마고 y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밑에 건요. 자, 미지수 x, y, z가 뭐야? 식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쵸? 근데 미안해요. 미지수가 몇 개 있어요? 자, 3개 있어요. 자, 식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3학년 때도 못하는 애들은 계속 못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거예요. 가르치면서. 아니, 고등수학을 쭉 해보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미지수 개수, 식 개수 모자르면 상황은 3가지로 요약되더라라는 거지. 근데 사실 이런 게 강사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잘 안 하려고 애쓰는 사람인데요. 왜 좋아? 제가 이걸 할 때는 딱 이런 생각 갖고 하는 거야. 3개밖에 없어 라고 하면 첫째, 자신감이 생긴다니까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좋지? 이거 3개 안에서 끝나잖아. 근데 내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럼 뭐야? 이 3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자신감을 줍니까? 2번째 뭐야? 자괴감도 줘요. 3개밖에 모르는데 모르는 거야. 진짜야. 2개밖에 몰라. 그러니까 어떤 건 2개로 이거랑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근데 애들은 이거 아니면 이것도 몰라. 내가 자괴감을 느끼지 왜? 아이들은 느껴줘야 되는데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지수가 3개고 식이 2개다. 그럼 첫 번째 뭘 하시라고요? 식 1개를 어디서 찾아오셔야 돼요. 내가 안 쓴 조건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제가 요새 3학년 애들 준킬러, 킬러는 거의 안 풀고요. 준킬러, 비킬러 이런 4점짜리, 소위 4점짜리만 가지고 지금 수능 강의를 3개월째 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상황이에요. 안 쓴 조건 뭐 있어요? 안 쓴 조건 뭐 있어요? 이걸 계속 쫓으라고 해요. 분명히 문제가 뭔가 말했는데 안 쓴 게 있다고 분명히. 그거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에 어떤 서술되어 있는 말을 식으로 옮기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식 안 쓰면 공부를 안 한 거랑 똑같은 거고 문제를 안 푼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잖아. 알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째려봐도 더 나올 식이 없어요.
아, 세 개가 곱해서 0이 아니라는 건 다 0이 아니라는 소리지. 너무 당연하지. 왜? 분모가 0이면 이 식이 성립을 안 하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식이 아니면 뭘 보셔야 돼? 다음은? 잘 생각해야 돼, 얘들아. 너희들은 이 세 개도 못 해. 아니야, 알았어. 자, 뭐야? 조건을 찾아오시라고 했어. 제가 그냥 말로는 조건이라고 한 건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수의 체계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냥 조건을 찾아오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다시. 자, 미지수 개수와 식개수가 있을 때 미지수가 식보다 많은 방정식을 무슨 방정식이라고 하죠? 맞아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버지의 방정식이죠. 방정식이 아니다 혹은 뭐 얘네들은 아유 기도하러 왔니? 오늘 기도 많이 했어요. 어쨌든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그쵸? 무슨 방정식? 방정식이 아니다가 아니라 방정식인데 뭐다? 정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처음 듣나 봐요.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거야. 어떤 상황이야? 1번 정할 수 있습니까?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 정할 수 없어요. 왜? 뭐 매일 하나씩 만들 수 있죠. 오늘은 100하고 마이너스 97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더하기 3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하고 1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1과 2를 해보겠습니다. 미쳤나? 그죠? 정할 수 없죠. 왜요? 너무 많아요. 체가 너무 많으니까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조건을 겁니다. A와 B는 뭐야? 자연수라고 걸어봅시다. 그럼 뭐가 돼요? 무한했던 것이 뭐가 됩니까? 유한해지죠. 그렇죠? 정할 수 있게 되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실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 부정방정식은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두 개를 배우는데 교육과정에 없는 것 같은데 문제집에 있어요. 교과서에도 일부에 있어요. 근데 니들은 몰라요. 아니 왜 몰라? 학교에서 안 가르치기도 하는데 몰라요. 평가원도 막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진짜 잘 아셔야 돼요. 방정식 중에 제일 끝판왕이에요. 결국. 왜냐면 어렵잖아. 어쨌든 부정방정식이 두 개야. 뭐랑 뭐? 잘 자신 있게 말해봐요. 외우시는 게 아니야. 왜 두 개밖에 될 수 없는가가 자연스러워져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에 외울 수 있지. 외운 다음에 합리화를 해야 돼. 합리화를 안 하잖아. 그러면 뭐야? 그냥 너희들은 외계어를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잖아. 알겠습니까? 자, 두 가지 조건이. 나 이거 한 1학년 때부터 수업해서 한 두 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이니까 앞으로 한 5번만 더 얘기하고 그만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정수 조건하고 무슨 조건? 미안해요. 실수 조건이 있습니다. 자연수 조건은요. 야, 정수도 자연수니까 그냥 오케이? 그냥 정수 조건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냐? 부정방정 정의하셔야 돼. 미지수가 10보다 많은 상황이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조건 찾는 건데 정수 조건이다 그러면 이렇게 풀려요.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지.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로 풀려요. 이게 뭔 개소리냐? A, B는 6이다라고 하시면 얘 풀린다는 거예요. 자, A, B가 6이야. 왜 구할 수 없습니까? 자. 왜 정할 수 없습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정할 수 없습니까를 얘기하셔야 돼요. 왜 정할 수 없죠? 왜 너무 많아지죠? 아니, 왜 너무 많아져요? 뭐가 도입되면서 많아졌을까요?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A, B가 2라고 치자. 그럼 뭐야? 무수히 많아져요. 무슨 수가 도입되면서 많아졌을까요? 사실 정수 조건이라고 하시면 정수는 얼마랑 얼마가 돼요? 1하고 2, 2하고 1,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고 마이너스 1이에요. 맞죠? 정수 조건 제한돼요. 근데 정수보다 하나 확장하면 뭐가 돼요? 유리수가 돼요. 맞죠? 정수보다 확장한 게 유리수잖아요. 이제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건 찍어야겠다 빨리. 알겠습니까? 정수보다 확장하면 유리수거든요. 분수라는 거야. 유리수가 도입되면서 뭐예요? 무수히 많아지기 시작하죠. 맞죠? 4 곱하기 2분의 6 곱하기 3분의 1 이것만 있나? 그치? 3분의 2 곱하기 뭐 위에 3 날리고 밑에 만들면 되겠네. 그치? 무수히 많죠. 그럼 뭐야? 무수히 많아지는 게 유리수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유리수를 그 앞에서 제한시켜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한해지겠죠. 그거 되게 당연한 거예요. 이 꼴이 많아지는 건 뭐 때문이더라? 유리수 때문이니까 정수를 제한하면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수 조건은 뭐더라?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가 되는 거고. 자, 실수 조건은 뭐예요? 실수가 뭔지를 정의하면 돼. 실수는 뭐죠? 실수를 따라. 미안해. 뭐야 실수는? 뭐가 실수라고 하죠?
리얼수 맞죠? 근데 수학적으로는 딱 한 줄이에요. 한 줄도 아니야. 딱 하나예요.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조금 자괴감이 있어야 돼. 물론 내가 그 대충 한 1, 2등급쯤 맞는 애들, 고3 애들한테도 야 실수가 뭐냐 이렇게 던지면 거의 애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예. 나도 알아. 하지만 너희들의 공부가 이렇다라는 거야 사실. 미안한데. 그래서 그래요. 자, 갈구기용일지도 모르겠다. 아니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리얼이야. 그러면 반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치 허수야. 허수를 왜 허수라고 했니? 제곱해서 뭐야? 마이너스가 돼버린 걸로 허수라고 한 거거든. 그럼 허수를 부정하면 실수잖아. 그럼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실수라고 하는 거야. 진짜 실수의 정의는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학하에서 증명할 때 맨날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증명 끝 이랬던 거야. 왜? 실수 범위내에서 증명한 거였으니까. 허수를 알고 있다면 실수를 생각하면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허수를 몰라. 내가 중딩이야. 아, 뭐 그럼 어떡하겠어. 그럼 어쩔 수 없지. 있잖아. 루트 배울 때 해야 되지. 이게 음수 들어가 안 들어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해 안 돼? 안 되지? 아 화장실 갔다 와! 뭐 이런 거지. 알겠습니까? 아, 아시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 자,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성립시킬 수 있어요. 뭐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가 돼요? 0이다 라고 말하시면 x 얼마예요? x는 0이에요. 그쵸? 왜요? 음수가 안 되니까. y도 0이죠. 이 꼴로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수의 제곱 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지. 이게 0이야. 그러면 x 얼마니? 1이고 y가 2다라고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에 비춰서. 제 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더라? 이렇게 ACI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 저는 뭐 이렇게만 쓰긴 하는데 이렇게만 쓰면은 00인데 여기 1이라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수 조건 두 가지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여기서 정수냐 혹은 실수냐 이런 식의 써 있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고, 아까랑 또 이어가 볼까요? AB가 예를 들면 100이야. 얘들아, 이 100이 AB가 정수래. 그럼 어떻게 찾니? 바로 이렇게 찾는 거예요. 뭘로? 약배수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그쵸? 정수가 됐잖아요.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경우에서 어떻게 찾을 거야? 1하고 100대네, 2하고 50대네 이렇게 찾을 건가? 아니야. 바로 뭐야? 약수로 두루루루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운 게 연결된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대신에 이런 거는 좋아, 나중에 하자고. 나중에. 이런 걸 첨부하자는 게 나의 목적은 아니니까.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하실 게 뭐다? 자, 이 문제 풀려면 마지막 세 번째 거 써야 돼. 왜냐면 조건도 없어. 마지막 거 못 써. 뭔 알려줄 수 있다? 나랑 아니야. B는 2입니다.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은 두 개야. 식은 하나야. 하지만 알 수 있는 건 있어. 뭘 알 수 있어? A는 1놈은 B가 2고 2놈은 4고 3놈은 6이고 4놈은 8이네. B는 A의 몇 배다? 2배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B는 A의 2배다 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B가 A의 2배입니다 라는 건 B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B라고 해야 되는데 B와 비율이 다른데 혼용해서 쓰자. 언어 생활하는데. 알겠습니까? B를 알 수 있어요. 나 정확히 해야지. 또 시비 털라시. B죠, B. 뭔지 알겠습니까? B는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것도 봐봐. 이것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뭐야? B가 A의 2배잖아요. 이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내항하고 외항하고 곱하시면 뭐 나와요? 이거 나와요. 이걸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지. 뭔지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얘들아 이런 건데 A가 2K이고 B가 3K야. K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K가 1이면 2와 3이고 K가 2면 4와 6이잖아. 맞지? 이게 뭐야? B라는 것 자체가 문자 하나를 A라는 게 있고 B를 뭘로 표현한 거야? A는 A로 표현했고, 다시 미안합니다. 자, A라는 녀석은 A예요 그냥. 근데 B라는 녀석은 뭘로 표현했어? 2A야. C라는 녀석은 4A래. 그럼 뭘 알 수 있어? 1대 1이 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쵸? B는 뭐야? 아무거나 한 문자로 표현한 걸 말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문자 수가 모자라도, 문자 수가 남아도 표현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지수의 식개수가 있을 때 뭐는 알 수 있더라? 세 번째 뭘 알려준 걸 수 있더라? 바로
비율을 알려준 거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비례를 알려준 거일 수 있다고요. 자, 비례를 알려주면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 제 수업을 계속 들으시면 예를 들면 수능 문제 풀 때도 여러 가지 걸려 넘어지는 뭐 7가지 정도의 어떤 기본 개념에서 그 중에 하나를 걸려 넘어지면 못 푸는데 이 정도를 알고 있더라고. 뭐 등급이 천차만별이야. 5등급도 있어요. 근데 저랑 수업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래도 한 학기 정도 들으시면 비례식 딱 떴네. 그럼 바로 뭐 해야 되는지 바로 다 얘기하더라고. 오케이? 자, 맨날 똑같이 얘기하잖아. 비율이 떠. 그럼 비례식은 뭘로 표현해? K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뭐냐? A 대 B가 2 대 3이라고 하시면 얘는 뭐야? 두 개를 곱하거나 더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되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네를 갖고 A의 제곱하고 B의 제곱 막 더하고 싶고 뭐 빼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A를 2K다. B를 3K라고 쓰시면 요 요건 표현법 차이죠? 표현법 차이라고요. 근데 뭐가 유리해요? 얘가 훨씬 유리하다고요. 왜요? 제곱도 하시고 더하기도 하시고 마음껏 하실 수 있단 말이야. 뭔지 알겠어요? 비례식을 K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워요? 모르겠지 당연히. 뭐야? 비례상수라고 배워요. 비례상. 과학도 안 되고 역사도 안 되고 그럼 뭐가 되는 거냐고 도대체. 수학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국어는 되겠지? 아니야. 비례상수야. 비례를 표현하는 상수지 얘를 구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냥 2 대 3이 이거랑 똑같아. 2네모, 3네모랑 똑같아. 네모를 구하려고 애쓰면 니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냥 A는 2네모고 B는 3네모란 뜻이야. 너랑 나랑 2 대 3으로 먹자고. 그 500원 벌면 200원, 300원이야. 너 다 가져. 근데 봐봐. 5억을 벌잖아. 2억과 3억이야. 1억이나 차이 나네. 이 새끼 봐라. 뭐 소송이 아니야. 미안해. 또 더러운 얘기를 하였어. 뭔지 알겠니? 자, 뭐다? 2네모, 3네모 같은 거다. K는 그냥 붙이는 거다. 알겠습니까? 상수는 또 왜 갑자기 K입니까? 상수는 콘스탄트고 고정돼 있다는 뜻이고 이 C를 C라고 쓰면은 이 C가 되니까 K로 자꾸 쓰는 거야. 미안해. 어쨌든 알겠습니까? 자, 근데 뭐더라? 비율이고 비율은 뭘로 나타내라? K로 나타내라. 그래야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자, 그럼 봐봐. 이 3가지만 알면 돼. 야, 고등수학 전체에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수학 1등급 찍을 때까지 미지수 개수, 식개수를 딱 봤는데 이 중에 하나가 딱 모자르네. 와, 그러면 이거 3개 중에 하나네. 라고 알면 너무 편한 거 아닌가? 그러면 저랑 수열하셨다고 쳐요. 등차 수열의 구성 요소 뭐랑 뭐예요? 몇 개예요? 3개라니까요. 식이 무조건 몇 개 있으면 풀려요? 3개 있으면 풀려요. 뭔지 알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요, 얘들아, 아무리 어려워도 무조건 풀려요. 그냥 직진이야. 이건 그냥 끝났어. 왜? A, N, D 중에 미지수 3개지. N은 알려줬지. 미지수 몇 개짜리냐? 2개지. 그럼 뭐 하면 돼? 식이 2개 떴으니까 연립하면 끝이야, 그냥. 이건 계산이야. 그러니까 어떤 걸 계산해야 되고 어떤 걸 추론해야 될지가 첫 분석이 바로 미지수 개수야, 식개수야. 조건이 6개쯤 줬어. 겁나 어렵네. 근데 식이 6개쯤 나와. 그럼 계산하면 돼. 이런 풀이를 보고 내가 가끔 킬러 해설할 때도 이 풀이가 좀 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모든 분석의 기초가 그거라서 그래. 야, 미지수가 4고 식이 4개 떴는데 계산 안 마렵냐? 그냥 계산만 하면 끝나는데? 맞잖아. 뭘 분석하고 앉아있어. 그냥 그거야. 뭔지 알겠습니까? 야, 그러면은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어떠한 3차식하고 어떠한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야. 어떠한 2차식이 오케이? 2개가 만난대. 2개가 뭐 예를 들면 얘가 뭐 1,4랑 오케이? 뭐 2,7에서 만난다고 했어. 오케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3차식의 미지수 몇 개니? 4개야. 왜? 써보면 4개야. 맞지? 미지수 몇 개니? 3개야. 그치? 미지수 총 몇 개니? 식을 7개나 뺄 수 있겠니? 야, 그러면 문제가 얼마나 긴 거야? 식을 7개 안 준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를 아주 못 들어진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걸 쓰는 방법 같은 것도 배우시는 거야. 이거를 어디서 만난다고요? 여기서 만난다 이렇게 쓰실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영어로 빼면 더 뻔하지. 영어로 빼면 더 뻔하지. 뭐야? 얘를 아예 만나는 식으로 쓰시면 돼요. 어떻게? 2개 무슨 뭘로? 2개 뭐 하시면 돼? 같다고 놓으시면 되거든요. 같다고 놓으시면 뭐야? 이항하면 빼는 거잖아요. 뺀 식은 뭐야? 어려운 얘기야. 그냥 교양 삼아 들어. 그쵸? 뺀 식의 근이 얼마야? 1하고 2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뭐야? 뭐 하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그럼 뭐야? 미지수 7개짜리 식이 미지수 몇 개짜리로? 4개짜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 중에 2개 알려줬으니까 2개 갖고 그냥 식 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현존하는 수학2에서 가장 중요한 수학상 내용이에요. 수학상에서 배운 거예요. 뭐 이거랑 이거랑 만나면 교점이 뭐더라? 얘 같다고 놓은 식의 근이다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오케이? 자, 그럼 어쨌든 미지수와 식개수와 식개수는 고등수학 전반을 지배하는 주제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미지수 몇 개? 3개고요. 식은 몇 개가 돼요? 2개네요. 그쵸? 자, 그러면 뭐야? 식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고 조건도 찾을 수가 없네요. 얘는 비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끝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4의 y는 이게 중요해요.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위에 문제와 밑에 문제의 풀이가 다른 거야. 자, 다시 미지수 몇 개? 2개고요. 식이 2개 나왔죠? 그럼 뭐야? 그냥 풀면 돼요. 어떻게? 5의 x는 2의 y는 10이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만 써볼게요. 2의 y는 10이에요. 그렇죠? 자, 지수 법칙에서 여러분들은 뭐 2의 m승 곱하기 2의 n승이니 어쩌고저쩌고를 배우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n분의 1을 할 수 있는 순간부터 뭐예요? 1차식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얘를 얘로 왔다 갔다 등식처럼 쓸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럼 5는 뭐예요? 10의 x분의 1승이다. 이게 지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수 법칙의 진정한 의미예요. 지수도 우리가 1차식처럼 마구 연산하고 넘어다닐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새로운 장이 열린 거예요, 사실. 밑에가 아니라 위에 쪽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두 번째 건 뭐가 돼요? 2는 10에 y분의 1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2개를 더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수를 더하고 싶어요. 2개를 뭐 하시는 거야? 곱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10은 뭐야? 10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니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얼마가 돼요? 바로 1이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풀이는 많이 아실 거라고요. 분명히. 왜냐면 여기저기 풀어서 봤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그냥 풀어. 그냥 풀어가 아니라 이게 이건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풀어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아시는 게 훨씬 되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밑에는 어떻게 풀어요? 3의 x승은 4의 y승은 12의 z승이니까 어떻게 풀어요? 미지수가 3개고 식이 2개잖아. 근데 조건도 없고 식도 더 없잖아. 그럼 뭐야? K 달아요. 왜요? 비례니까. 비례식은 뭐야? K라고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3은 K의 X분의 1승. 얘랑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4는 K의 Y분의 1승이에요. 그 다음에 12는 K의 Z분의 1승이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X분의 1과 Y분의 1은 더하고 Z분의 1은 빼고 싶네요. 얘랑 얘를 더하는 방법 뭐야? 곱하기고요. 얘랑 얘를 빼는 방법은 뭐야? 나누기죠. 그쵸? 얘 빼고 싶으면 나누기 하시면 되죠. 좌변이 얼마가 됩니까? 곱하고 나누기 12 하시니까 얼마야? 1이고요. 그쵸? 밑에 거는요.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이죠. 제가 시간 쓰는 거 그렇게 많은 이유는 이거 다 얼마라고 쓰는지 알아요? 왜 1이라고 써요? 그래 놓고 실수래. 실수 아니야. 내가 구하는 게 어딘지도 몰라. 그치? 답은 얼마야? 사실은 0이에요. 내가 구하는 게 이거지 내가 구하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을 다 쓰셔야 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막 계산하다 1 딱 이러고 쓰면 그래놓고 실수래. 실수 아니지 뭘. 어디 구하는지도 모르고 푼 건데.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왜 K라고 달고 풀어요? 비례식이어서요. 위에 걸 왜 안 달고 풀어요? 알잖아요. 이 계산하면 나와요. X, Y, Z. 얼마인지. 얘는 X, Y, Z 구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못 구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구할 수 없어요. X, Y, Z를. 구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이 발견하시면은 그 필즈 재단 같은 데서 10억 정도 드릴 거야. 노벨상에 타실 수 있어요. 대단하다. 평생 한번 연구해 봐요. 그러다가 뒤지는 거죠. 그냥 뭐 그죠? 불가능을 가능한 줄 알고 있다가 뒤지는 거죠. 자, 어쨌든 12번 갑시다. 얘도 똑같아. 얘도 내가 분명히 너희들이 어떻게 푸는지 대충 알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얘들아. 푸는 게 다가 아니야. 맞습니까? 푸는 게 다가 아니야. 왜 그렇게 풀어야 하는가라는 걸 정립해 놔야, 그치? 다음 것도 풀고 다음 것도 풀 거야. 분명히 이 ABC의 대소관계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봐봐요. 제가 맨날 하는 건데 이것 중에 뭐가 커요? 얘 커 보인다고 얘 클까요? 빈 공간을 따지면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뭘 해봤어요? 사실은 이렇게 겹쳐본 거야. 겹쳐서 빼는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요. 뭘 빼서 0보다 큰 걸로 증명할 때가 종종 있어요. 자, 두 번째. 뭐 여러분이 쉽게 보는 것 중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둘 중에 뭐가 클까요? 뭐가 크고 뭐가 작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알 수 있어요. 이건 뭐가 크고 뭐가 작아요? 얘가 크면 알 수 있다고요. 왜 알 수 있을까요? 얘는 왜 모르고 얘는 왜 알 수 있을까요? 얘는 뭐야? 뭐가 하나?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만 비교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얘만 하면 비교하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뭐가 커요? 실수만 안 하면 되겠지? 얘가 커요. 왜 그럴까요? 10이라는 게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일본인과 한국인이 만나서 대화가 돼 서로 언어를 모르는데 그거 뭘로 해? 맨날 영어로 하는 거지 뭘. 뭔지 알겠어요? 웃긴 장면이잖아요. 해외에 나가시면은 외국인한테 프랑스인한테 영어로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럼 프랑스인도 영어로 답을 해줘요. 그래서 영국 놈들과 미국 놈들만 너란 세상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씨. 어쨌든 우리는 영어도 공부해야 되는데 영국 놈들과 미국 놈들은 영어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과목 주나? 아니지. 그냥 라틴어 하겠지. 뭐. 그렇지? 요즘 여기서 라틴어 하나? 모르겠네요. 언어의 조어가 라틴어 계통이라서 친구들이 프랑스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게 많잖아요. 아, 제2외국어 아직 안 배웠죠? 아, 배워요? 5학기부터 배우지 않아요? 1학년 때도 배워요? 그렇지, 2학년 때부터 배우죠? 바보들. 하나 정도는 더 해야지. 아니, 미안해요. 또 밑도 끝도 없이 갈궜네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대수비교 하려면 당연히 기본 개념, 핵심 개념이 뭐겠어? 뭐라도 하나 통일돼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통일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다. 그치? 뭔지 알겠어요? 뭐라도 하나 통일이 되어 있어야 길이도 비교할 수 있고 크기도 비교할 수 있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얘는 왜 어렵냐? 3의 3분의 1 양의 제곱근 얼마니? 또 고민이 시작되지. 얼마야? 3의 3분의 1 양의 제곱근? 3회. 왜 3분의 1승 아니야? 제곱근이라며. 뿌리잖아, 뿌리. A의 제곱근은 A의 몇 승이야? A의 제곱근은 A의 제곱근. 그러니까 되게 빨라야 된다니까. A의 제곱근은 X제곱이 A니까 X는 얼마가 돼? A의 2분의 1승이야.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지. 맞지? 이런 거야. 이렇게 빨리빨리 돼야 돼. 그래서 어머 플러스 A의 M제곱근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운 거를 숙달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해. 그러니까 이제 과제 같은 걸로 쌤 같은 거 하고 막 그러라는 거야. 숙달이잖아. 그걸로 인해서 막 숙달시켜 오는 거야. 막 배웠거든 분명히. 배우는데 당연히 배운다고 다음 시간에 막 바바박 나오냐? 안 되지. 너도 콘트 배워봐서 알아. 그것도 배우잖아? 그럼 다음 시간에 관장님 계속 퍽퍽 치는데 분명히 이거 나가야 되는데 이쪽 나오고 이런단 말이야. 아 그럼 이러면 다시 한다고. 물론 한 2달 하다 그만뒀어요.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만뒀는데 어쨌든 가면 계속 자꾸 손발이 따로 놀아. 제가 또 춤을 오래 췄기 때문에 제가 춤 배울 때 알아요. 분명히 나는 존나 멋있게 추고 있는데 거울을 보면 왜 이렇게 손발이 따로 놀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거울을 마주해야 되잖아. 나의 부끄러운 실력과 마주한 다음에 춤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처음에 나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 누구나 그래. 알겠습니까? 대단한 연습만이 잘하게 만들어. 알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저 꼬맹이 때는 춤을 다 글로 배웠거든요. 유튜브도 없는 시기야. 얼마나 우울했니. 춤을 글로 배워요. 그래서 웨이브 같은 거 배울 때 누가 TV에 나와서 가르쳐줬어. 막 연애 프로에 어떤 댄서가 나와서 10단계로 하세요. 그거 보고 그대로 그거 집에 앉아서 맨날 따라했다니까. 진짜로. 집에 컴퓨터 앉아갖고 앞에 앉아갖고 혹은 학교에 앉아갖고 1, 2, 3, 4 뭐 이런 거 계속 따라해요. 그래갖고 이거를 처음에 뭐 이거 막 있으면 이게 움직여. 같이 움직이고 막 이런단 말이야. 나중에 가면 뭐야 파페 막 이런 거 하고 이래. 막 이런 거 하고 앉아갖고 막 이러고 있어 계속. 어쨌든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옛날에는 안 갈구는데 어느 순간 이후에 갈구는 이유는 니들이 안 하는 것뿐이야. 어느 레벨까지는 그냥 니가 안 한 거야. 뭐 네가 근데 그런 애들이 꼭 나한테 하는 얘기가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애가 수학이 약해요. 그냥 공부를 안 했는데 뭘 약해. 그건 좀 짜증나는 것 같아. 나는 반수포자였어. 나 수학 30점이었다고. 네가 안 한 거야. 저는 뭐가 어때요? 졸라 다 핑계야. 진짜야. 어느 레벨까지는 핑계야. 야 나도 몸치야. 나도 몸치라고. 하지만 춤대회를 나갔어요.
순대를 나와서 전국대회 9등까지 했어요. 아,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진짜 집에 가고. 어쨌든 또 제가 또 급발진을 했네요. 미안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느 레벨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뭐 국가대표를 뽑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100점이니 96점이니를 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리고 야 그래봐야 고딩 수학 아니야. 아니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이야. 그래봐야 그렇지 않니? 응. 자 A m제곱분이야. 뭐야 A의 m분의 1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 m제곱하면 뭐가 되니까 A가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숙달하고 암기하고 익숙한 애 차이야. 그리고 내가 고딩 고3들 어제 수업 때도 엄청 강조했던 건 그런 거 했었어요. 암산하는 거 연습하라고. 4시간짜리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하시라고 하면서 내가 미적 수업은 엄청 몰아쳤어. 내가 딱 보자마자 답 얼마니? 하나, 둘, 셋, 넷 다 탈락이야 이러고 바로 답 보여줬거든요. 나 암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잘 못해요.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암산은 저렇게 못해도 수학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잘 못하거든요. 나는 하이 레벨은 아니야. 근데 학생들을 보면서 맨날 자신감을 얻어. 나는 상위 프로인가 봐. 근데 하지만 맨날 강의 같은 거 인강 보잖아요. 맨날 사기가 떨어져. 겁나 암산 잘하시는데 나는 왜 계산을 못하지? 뭐 이런 거야. 근데 자기가 잘 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막 계속 보여줘요. 암산하는 법 계속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클리닉 할 때 풀이한 거 보잖아. 엉망진창이야. 아이씨 왜 이러는 거야. 미칠 것 같아. 이런 거 있으면은 거의 여기까지 와. 이 지경이야. 왜 이러는 거지? 과장했으면 이렇게 돼. 팔이죠. 왜 이러고 있는 거니? 그렇지 않니? 여기서 이거 쓰는 동안 뭐야? 너의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있던 거 아닌가? 암산을 하려고 본인이 의지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 식을 한 줄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이거 다 불필요한, 뭐 또 잘못했어? X 마이너스 4 맞아. 그래서 식을 한 줄이라도 줄이려고 넘어가면 2x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네.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거든. 야,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요, 고2면. 알겠습니까? 고2면 하실 수 있어요. 왜? 이거 산수잖아, 산수. 그렇잖아. 이거 세상에 이거 못해서 틀리는 애들이 있겠냐? 이거 못해서 수학이 어렵다고 말하는 애들이 있겠냐? 고등학생 중에? 그래도 진작에 포기했지. 맞잖아요. 여기는 너와 나의 차이가 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 누구나 연습하면 야 우리 집 강아지 뽀삐도 할 거라고. 하지만 저는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다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 강아지 뽀삐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도 하시겠다. 우리 할머니도 계속 노력하시면 이거 금방 암산하시겠는데 알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실전 감각도 없고 뭐 실전에 대한 생각도 없고 뭐 이런 거 같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니까. 어제 미적 시간에는 내가 욕했어. 그래도 행복할 수 있지 하다가 욕 잠깐만 할게요. 내가 씨발 행복할 수 없어. 내가 그랬어. 새끼들이 다 삶이 만만한가 봐. 막 그랬거든. 진짜 행복할 수 없어요. 아이, 야, 행복할 수 없어. 행복할 수 없어. 내가 살아본 바로는 그래. 지금도 그래. 행복할 수 없어. 지금 다 왜 의대에 못 매겠어.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 공부를 못하면. 이놈의 나라가 그래. 여기만 그러냐? 영국은 더 심하잖아. 아이비리그가 영국에서 온 건데. 맞잖아. 학벌의 두 양대 산맥은 영국과 일본이잖아요. 그쵸? 동경대부터 시작하는 그 라인들과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형이 고졸이라서 그래요. 저희 친형은 고졸이고 저는 망해서 고대를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둘의 인생과 사람들이 우리 둘을 대하는 걸 보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공부를 못하면 일단 너는 반쯤 무시당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갈 수 있는 데가 분명히 한계가 생겨요. 근데 그게 만약에 특정 직종으로 가시겠다? 그럼 그냥 거의 그냥 포기해요. 그냥 넌 포기부터 하고 시작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는 분이 로스쿨 갔는데 로스쿨은 장난 아니에요. 학벌을. 개같이 봐요. 거기는 대학이 거의 현대판 음서제야. 학부를 어디를 졸업했냐가 나중에 어디를 갈 수 있느냐를 결국 로스쿨도 일단요 무슨 뭐 유명한 좀 들어보니까 가관이더만 서강대 로스쿨은 스카이 외국대학이 아니면 안 뽑아요. 아예 안 뽑아요. 아예 빵 너는 그냥 탈락이야. 어이구 탈락. 그 다음에
아니 물론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 상위권 대학 갔겠지. 몰라 무슨 고대로 고대생들만 한 200명씩 뽑아. 서울대생 한 100명, 고대 200명, 연세대 뭐 300명, 그 다음에 저기 뭐 한양대 2명. 뭐 이렇게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바닥은 그렇다고 그걸 안 보는 데는 또 별로 없잖아요. 있잖아요. 래퍼들도 씨 어디 출신이냐를 가르는데 뭐 버벌진트 형은 서울대 나오셨고, 그죠? 어쨌든 근데 하원이는 근데 김하원 씨는 고등학교를 그만 자퇴 때리고 그렇잖아.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지. 여튼 더럽습니다. 갑자기 얘기를 왜 했지? 모르겠어 갑자기 왜 했지? 빨리 하실 수 있다. 어느 숙달까지는, 그래서 제가 숙달까지는 잘 안 참는 게 있어요. 제가 초중동의 경험이 적어서 그런가 봐요. 고등은 전장 아닙니까? 누가 숙달했느냐가 뭐 이런 거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변별력이 갈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별력은 뭐더라?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서 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쓸데없는 데에서 변별력이 갈리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갈리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자, 여기 얼마가 돼요? 3의 3분의 1승이고요. 2의 2분의 3의 세제곱근이 얼마야? 2의 2분의 1승입니다. 16의 양의 내제곱근 얼마가 돼요? 이거 되겠죠. 됐습니까? 바로 쳐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와 얘는 누가 큰지는 알죠? 그죠? 누가 크십니까? 뭐 얘가 크실 거고요. 맞습니까? 근데 어쨌든 자, 3의 3분의 1승 하고요. 2의 2분의 1승 하고요. 2하고 있어요. 얘는 비교가 가능하죠. 그렇죠? 뭐 얘도 비교는 가능한가요? 얘가 2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애매하죠. 작을 것 같긴 한데 왠지 세제곱을 했으니까 세제곱이 3이면 맞잖아. 2를 세제곱하면 8이니까 느낌이나 작을 것 같긴 하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직관적 비교가 안 되는 건 뭐라고? 뭐라도 하나 통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통일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얘든 통일하시면 된다니까. 맞습니까? 근데 네모를 통일하는 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요? 이 안에 숫자를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하시는 거야? 우리가 통일을 위한 첫 번째 걸음 통분을 시도하시는 겁니다. 2의 몇 승? 6분의 3승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 얼마가 돼요? 2의 6분의 6승이 되겠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지수법칙에 의거하여 뭘 하시면 돼요? 안으로 밀어 넣기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6분의 1승. 맞습니까? 2의 3의 얼마? 6분의 1승. 이제 얼마가 돼요? 2의 6의 6분의 1승으로. 이걸 밀어낸다는 발상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다소간 좀 암기가 좀 있긴 한데 그런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은 어느 정도 숙달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기본 자세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춤을 배우든 복싱을 배우든 뭘 하든 간에 기본 자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발상, 뭐라도 하나 통일돼야 되는 발상이 기본 핵심 아이디어 개념인 거고요. 그걸 위한 방법들은 어느 정도는 숙달을 통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9의 6분의 1승, 8의 6분의 1승, 2의 6승 32의 6분의 1승이니까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얘고 그 다음 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핵심 개념은 뭐다? 뭐라도 하나 통일되어 있었어야 했다. 알겠습니까? 자, 외적 문제 해결이 있는데 이거는 맨 뒤로 뺄 걸 왜 여기 갖다 놨지? 몇 개만 하고 폈다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외적 문제 해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뭐 교육과정상 있는 말이라서 교육과정, 여러분들 평가 기준 같은 게 있는 건데 소위 말하는 그 활용 문제 있죠. 이 활용 문제들, 문장형 문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거예요. 정말 잘 나오고 요새는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수능 4대 유형이라고 해서 수능에 한 거의 5, 6년을 수능이 아니라 모든 모의고사에 5, 6년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뭐 40 몇 번 연속으로 나온 문제 뭐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무지하게 많이 나왔다. 그러면 내신은요 그냥 100%한 문제 나옵니다. 안 내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나오면은 제가 새끼 손가락은 못 걸지만 손톱 정도 걸 수 있어요. 분명히 나옵니다. 두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만 배우시면 돼요. 방법만 배우시면 되고 당연하죠. 제가 이거를 몇 년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방법 위에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주석을 달고 대입을 한 다음에 병렬을 하셔서 네 번째 연산을 하는 거죠. 두 글자로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주석 뭔지 알아요? 과학도 안 되고 사회도 안 되고 국어도 안 되면 되는 건 뭐냐? 주석.
세 가지 의미가 있죠. 광물 주석도 있고. 그 잔 보통 주석 잔으로 돼. 삐! 또 있죠. 그 저기 이북에 가시면은 주석 공식 직함이 주석 수령. 사회 정치 안 되고. 그럼 뭐야? 다음은 국어. 요거 주석. 그러니까 해설. 영어로까지 들어서 풋노트, 발노트. 이 밑에 있는 거 1 뭐 이렇게 쓰는 책 밑. 아유, 아니야, 얘들아. 우리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공부 말고 좀 이렇게 아니야. 지적인 거 아니야? 미안해. 주석을 다시고요. 그다음에 대입을 하시면 되고 병렬하는 건 이거 어차피 대부분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2원 1차 연립방정식 꼴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1차 연립방정식은 아실 거고 2원 미지수 2개짜리 연립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렬하시라는 거예요. 왜? 연립을 하려고 앉아있는데 이러면 풀린다고 안 풀린다. 이러면 안 풀린다고. 이거 밑으로 내려놔야 풀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병렬. 직렬 말고 병렬. 병렬은 알죠? 초딩 때 배운 거니까. 그다음에 연산하시면 되겠다라는 건데 제가 좀 어렵지 않은 걸 넣어놨어요. 일단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15번 문제가 어려운 거고 13번, 14번은 스타일이 다르고 간단한 겁니다. 13번이요. 뭐야 이거 진짜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을 가시면 문과에 가시, 이과에 가시든 사회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이런 식의 공식화를 할 때가 있대요. 그렇죠. 이거는 자기 연구 끝에 뭐 예를 들면 인구는 이렇게 변하더라. 혹은 기체는 이런 정도의 기압을 갖더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공식들을 있으면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걸 배운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계산을 실제로 하거나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모르겠어. 그냥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 뭔가 이해하려고 애쓰시면 안 돼. 근데 P는 뭐래? 압력이야. P는 뭐야? 이야, 이게 되게 쉬운 거니까 이건 꼭 그렇게 안 푸셔도 되는데 연습이니까. V가 V의 8배야 됐을 때 압력은 그쵸? 처음 압력이 됐습니다. 구분 지으려면 뭐야? 처음 부피를 V0로 놓으시면 되겠네요. V0. 첫 시작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처음 압력 P0네요. 그래 K배라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대로 대입해 쓰시면 돼요. 자, 이 기체의 V가 그렇죠? 부피가 처음 부피의 8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부피가 처음 부피의 8배네요. 처음 부피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처음 부피는 그러면 V는 V1이라고 할게요. 구분 지으려고 하는 거야. V1은 뭐야? 처음 부피의 8배야. 누가 8배니? 얘가 8배니? 얘가 8배니? 얘의 8배죠. 맞죠? 이것도 숙달 안 되면 엉뚱한 때 붙여. 그치? A가 B의 2배다. A가 B의 2배야. 그럼 B의 2배죠. 그쵸?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A가 2배, 이거 아니지. A가 B의 2배잖아. 그치? 이거냐, 저거냐. 이게 더 A가 작아, B가 작아? A가 작아요. 그래, 2배야 B랑 같아지는 거야.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숙달의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처음 압력은 P1은 처음 압력의 K배다. 제가 뭘 한 거예요? 말을 식으로 옮긴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뭐가 성립한다고요? 그냥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C는 뭐야? 상수죠. 상수가 무슨 뜻이야? 그냥 고정된 숫자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대체로 C가 이렇게 상수가 주어지면 상수를 구하지 않아요. 상수는 뭐야? 그냥 고정된 숫자야. 얼마인지 모를 뿐이야. 알겠습니까? 자, 변수는 이거죠. 알겠습니까? 첫 번째 뭐야? P1 곱하기 V1의 3분의 4승 C란 거죠. 맞습니까? P0 곱하기 V의 미안해요. 제로의 3분의 4도 C라는 거죠. 맞습니까? 끝난 거예요. 왜 C가 같잖아요. 그쵸? 두 개를 뭐 하시면 돼? 같다고 놓으시면 되죠. 알겠습니까? 자, P1 곱하기 V1의 3분의 4승은 P0 곱하기 V0의 3분의 4승인데 여기 있는 거 있죠? 갖다 집어넣으시면 끝나겠네요. 됐습니까? 자, V1에다가 8의 V0 넣으시고요. P에다가 K의 P0 넣으시고 약분만 쳐내시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 나오고 K가 나오고 1이 나니까 K는 16분의 1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대입하시고 푸시면 돼요. 알겠나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아예 처음 배우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뭐냐면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기하급 수열관한 문제에서 여기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도시의 인구는 1999년 말에 상륙 3만 명이었고요. 90 말에 3만.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서 2019년 말에는 얼마가 돼요? 48만이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럴 때 2009년 말에 인구는 몇만이었나 이런 얘기입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했네요. 곱하기 얼마? R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등비수열 아닙니까? 사실은요. 아예 안 배웠으면 모르겠는데 일정한 비율로 증가했으니까 3만 곱하기 R 하시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야? 곱하기 R 하시고 또 곱하기 R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1 플러스 R로 하셔도 돼요. 근데 R은 1보다 크다라고 그냥 하시면 그냥 R이 되는 거죠. 뭔지 알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 지났어요? 그냥 너무 계산 빡세게 안 하셔도 돼. 대충 몇 년 지났죠? 20년 지났죠? 그럼 3 곱하기 뭐야? R을 20번 곱했겠네요. 그게 얼마야? 48만이란 거고요. 맞습니까? 자, 우리가 구하려는 건 2009년 말이니까 몇 년 지난 걸 말하는 거예요? 10년쯤 지난 거 말하는 거죠. 이런 건 얼마입니까? 푸는 거죠. 됐습니까? 끝났네요. 갖다가 그냥 계산하시고 집어넣으면 끝나요. 뭔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건 기하급수고 뭐만 아시면 되겠다?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건 곱하기 R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등비수열을 다 한 번씩은 보셨을 테니까 빠르게 넘어가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고 이걸로 제대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지면으로부터 H1인 높이에서 풍속이 V1이고 읽으시면 별로 의미 없어요. 알겠습니까? 진짜 실전에서 어떻게 푸냐면 전부 다 읽지 않고 그냥 들어가셔야 돼요. 자, 지면에서부터 12와 36이 높이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1인 높이에서 풍속이 V1이죠. 그렇죠? 지면으로부터 이게 높이죠? 이거 H1, 이거 H2라고 그냥 달아놓으셔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석 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석을 달자 이거예요. 다시 뭐라고 달면 된다고요? 이거 H1, H2고요. 풍속이 V1, V2입니다. 알겠죠? 자, 그럴 때 B지역에서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다시 H1, H2고요. V1, V2다라고 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럴 때 대기한 정도 계수 K가 서로 같았다. A분의 B의 값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야? 그냥 주석 달았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저기 써있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주석 단 다음에 써있어. 9페이지 메뉴에 봐봐. 대입하시면 되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기계처럼 하셔야 돼. 기계처럼. 여기서 내가 좀 안다고 약분 치려고 하는 그런 거만함을 버리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냥 기계처럼 대입하시면 돼요. 자, H1 여기 있죠. V2 이거네요. 8은 V1이죠. 2 곱하기 H1이죠. 12분의 36에 2-K분의 거만하게 3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문제가 어떻게 계산될지 모르는데 왜 미리 자꾸 계산 같은 걸 해갖고 너의 존재감을 드러내느냐. 의미 없는 얘기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것도 대입하시면 돼요. 병렬로 쓰시면 되겠죠. 자, V1은요. A네요. 자, A는 이게 뭐야? V2, B고요. 자, H1은요. 10이고요. 90이고요. 2-K분의 2. 자, 됐습니다. 그대로 쓰셨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이원일체 일방정식도 아니네. 쓱 보셔도 뭐가 돼요? K가 얼마인지 바로 알겠네요. 이해돼요? 왜요? 미지수 K 하나고요. 식 하나 나왔잖아요.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산하시면 4는 3의 2-K분의 2승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밑에 구하려는 건 뭐야? A분의 B를 구하라고 했죠? A분의 B는 A의 9의 2-K분의 2A. 이거죠. 맞습니까? 계산한 거야. 이거 해놓고 봐봐. 뭘로 보이니? 뭐 로그를 씌우고 이럴 필요가 없네. 뭐야? 뭐 한 거니? 제곱한 거네.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대로 쓰셔야 돼. 알겠습니까? 늘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 가장 어려운 외적 활용까지 다 푸는 비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수능 강의할 동안 이걸로 오래 팔아먹었지. 당연하지. 모든 문제 다 풀린다니까. 당연해. 왜? 그냥 비법이 아니라 그냥 풀다 보니까 이렇게 풀면 풀리네를 그냥 일반화한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시죠. 제 펀치라인에 몇 문제 어려운 것도 넣어놨으니까 당연히 쉬운 것도 맞추시겠죠? 자, 다음 목으로 갑시다.